세상 모든 집사들의 이야기, 추추, 꼬막, 나루, 너희 없인 절대 못 살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추추, 꼬막, 나루, 삼냥이네 이야기를 시작할 테니 재미있게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에 대한 미신으로부터 벗어나 꼬막, 추추, 나루, 삼냥이를 키우며 아이들을 위해 케이프까지 만들어 입히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고양이 간식 만드는 집사님, 옷 만드는 집사님, 그림 그리는 집사님, 고양이 육아, 고양이 장기자랑,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모집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고양이들의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꼬막, 추추, 나루, 삼냥이네 집사예요. 이전 세모집 사연들을 너무 감명 깊게 잘 봐왔고 저도 짧게나마 유튜브를 시도해본 적이 있어서 영상 편집에 목소리까지 입혀주시는 후추모모 집사님께 너무나 박수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와서 정말로 기쁘답니다. 고양이를 키우게 될 거라는 생각을 1도 해본 적 없던 제가 이제 곧 2살 생일을 앞둔 고양이들을 키우며 겪은 소소한 경험들을 적어보려 해요. 첫 번째로 가족이 된 고양이는 우리 꼬막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고양이는 요물이다, 복수를 한다, 검은 고양이를 조심해야 한다, 이런 미신을 외가로부터 주입받고 자랐기 때문에 내 스스로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요. 당시엔 남자친구였던 현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딩크의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남편은 고양이를 얘기했어요. 저는 굉장히 생경한 마음으로 우선은 구경만 해보자고 둘러보러 갔던 그날 저는 자꾸 소중한 꼬마기에게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꼬리까지 해서 정말 손바닥만 했고 저희를 보고 계속 삐약삐약 하면서 다가오다가 힘이 없어서 고꾸라지고 그랬어요. 생긴 건 새끼 쥐같이 너무너무 귀여웠고요. 꼬마기를 보고 난 뒤 다른 고양이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고양이라는 동물이 어떻게 생겼나 진짜 확인만 하러 간 거였는데 다음에 다시 오면 꼬마기가 없을 것 같고 그땐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죽치고 고민하다가 데려왔어요. 집에 온 첫날 고양이가 처음이기도 했고 너무나 작아서 만지면 부서질까 들어앉는 것도 정말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나요. 이름을 지어주려고 가만히 보는데 갑자기 꼬막이 떠올랐어요. 바닷가 갯벌에 사는 그 꼬막이요. 우리 꼬막이 진짜 꼬막 닮지 않았나요? 저 진지해요. 꼬막이를 보는 순간부터 얘는 꼬막이다 했어요. 바닷가에 꼬막을 쏙 빼닮은 우리 꼬막이에게 집에 온 첫날부터 온몸을 물어 뜯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 달 내내. 애정 표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누워있으면 발가락, 다리, 팔, 손가락을 다 물어뜯어서 둘째 추추가 오기 전 한 달 내내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튼튼한 이빨을 자랑하는 우리 꼬마기는 결막염으로 짧게 고생했지만 금방 활기차게 집안을 휘젓고 다녔어요. 그 뒤로는 특별히 아픈 곳 없이 무럭무럭 커주었답니다. 얼마 전까지는 말이죠. 꼬마기는 몇 개월 전 골연골 이형성증이라는 스코티시 폴드 유전병을 진단받았어요. 이 병은 귀접힌 귀여운 고양이들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교배로 생기는 유전병인데 이미 발달이 끝난 뼈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병이에요. 처음엔 뼈가 살짝 돌출되지만 증상이 진행될수록 뼈와 뼈가 서로 엉겨붙기도 하고 상태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심각해지는 무서운 병이죠. 정말 무기력한 건 이를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평생을 상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게 기도하면서 통증을 진통제로 눌러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통제로도 효과가 없어지는 때엔 극심한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안락사로 보내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꼬마기를 키우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유전병은 항시 떠안고 가야 할 마음의 짐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골연골 이형성증이 발병된 게 확실하게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의사 선생님의 네 라고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눈물이 펑펑 나왔어요. 사실은 그 즈음에 저는 꼬마기의 유전병 발병 사실을 심중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었어요. 스코티시 폴드답지 않게 얇고 길던 팔다리는 둥글고 뭉툭하게 성장했고 삼냥이 중 활동량과 놀이 반응이 제일 떨어지는 데다 항시 예민한 상태라 집사들의 터치도 혈기왕성한 막내 나루의 장난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특히 무게를 전혀 지탱하지 않고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살금살금 걷는 걸음걸이까지 이렇게 반확신을 하고 갔는데도 충격받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2년을 겨우 살아온 우리 꼬마기.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은 우리 꼬마기. 그 남은 생이 고통일 게 너무 속상하고 서럽답니다. 이걸 알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그다지 없는 무력한 현실도요. 추추는 맞벌이인 집사들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꼬마기가 걱정돼서 데려온 친구예요. 추추는 저희 집에 오는 날부터 계속 장이 좋지 않았어요. 귀에는 진드기도 있고 눈곱도 많이 생기고 여러모로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진드기나 눈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아졌지만 설사는 멎을 줄 몰랐고 한동안은 거의 매일 병원을 드나들었어요. 장에 있는 세균들을 모두 잡은 후에는 설사의 빈도가 줄었나 싶었지만 중성화를 하고 네카라를 푼 다음 날에는 열이 펄펄 오르고 평소에 좋아 죽던 가식마저 거부하는 것을 보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린 고양이의 이런 증상들을 봐서는 고양이 복막염이 의심된다고 하셨고 저는 그때 복막염이라는 병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 입원을 시키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날 밤 저는 복막염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치하다가 추추와 같은 증상들이 매치될 때마다 베개를 축축히 적시며 밤새 잠에 들진 못했어요. 다음날 병원에서 탈수 직전이었던 추추가 조금씩 죽을 먹기 시작했고 열도 꽤 내렸다며 복막염은 아니고 스트레스성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 빠르게 회복한 추추 입가에 호상 구성 유가종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송곳니 옆쪽에 화상 자국 마냥 자리를 잡아서 혹시 냄비에 데인 게 아닌가 해서 당황스러웠는데 같은 자국이 입가 여러 곳에 생기고 아랫입술이 퉁퉁 부어올라서 털이 빠지고 진물이 났어요. 의사 선생님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쭈었더니 일시적인 처방은 해줄 수 있지만 보통 가장 큰 원인은 알레르기성 질환이기 때문에 원인을 잡지 못하면 계속 생길 거라는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추추의 알레르기 찾기 대작전이 펼쳐졌어요. 가장 먼저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오히려 보통 고양이들의 평균 수치보다 훨씬 반응이 낮은 검사표를 받아 들었을 땐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건지 막막했죠. 게다가 꼬마기는 기호성이 아주 까다로운 고양이라 자율급식을 하는 저희 집은 꼬마기의 기호성과 추추의 알레르기가 무사 통과할 수 있는 사료를 찾아야 했어요. 추추의 알레르기 반응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다가도 일주일 혹은 몇 달 뒤에 뒤늦게 터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약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지독한 사료 난민에 시달리다가 겨우 정착하게 되었고 설사도 매번 먹던 유산균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잡을 수 있었어요. 참 힘든 과정이었지만 건강한 추추를 보면 너무 뿌듯하답니다.
다행히도 꼬마귀와 추추가 동시에 아픈 적이 없었는데 만약에 동시에 터졌으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미안하고 내가 신경 써주지 못한 것 같아서 속상하고 한 번씩 펑펑 울기도 했어요. 마음으로 낳아서 지갑으로 기른다고 하죠. 보통 고양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요즘같이 큰일이 없을 때는 괜찮지만 애들이 아프면 달에 남편 월급 이상 써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양이들의 넓은 우다다를 위해 다음 달에 이사를 가는데요. 넓어진 집에 쓸 애들 용품을 담아놓은 장바구니가 벌써 100만 원이 넘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추추와 꼬마귀가 성묘가 되고 고양이를 키워보니 너무너무 좋아서 셋째 나루를 데려오기 위해 남편을 열심히 설득해 데려오게 되었어요. 고양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조차 안 해본 저였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다묘 집사가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나루는 이제 9개월이 조금 넘은 아주 활발하고 발랄한 캣초딩이에요. 잔병 치레가 많았던 추추나 꼬마귀와는 달리 아직 접종과 중성화 외에는 병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고맙게도 아주 건강한 고양이에요. 나루에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와 남편은 나루를 데려올 때 남자아이라 그래서 나루가 남자아이인 줄 알았는데 여자아이인 걸 중성화 당일에 알게 되었죠. 의사 선생님이 땅콩을 찾다가 없어서 나루 땅콩이 안 보이는데요. 아, 여자아이네요. 네? 땅콩이 아니라고요? 저랑 남편은 당연히 수컷이라 생각했고 그쪽을 만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자세히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고양이들은 어릴 때 성별을 구별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고 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여자아이가 된 나루로 인해 저희 집은 지금 사랑과 전쟁 중이에요. 꼬마귀와 나루가 여자아이, 추추가 남자아이예요. 처음부터 꼬마귀랑 추추가 서로 의지하고 진짜 딱 봐도 얘는 너무 다정하다, 달달하다 싶게 부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흐뭇했었거든요. 그래서 셋째를 들이면 셋째가 겉돌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나루가 오니까 추추가 바람이 났어요. 버림받은 꼬마귀는 마이웨이가 돼서 애들한테 화풀이하고 다녀요. 결말이 좀 새드인가요? 그래도 우리 새 고양이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삼냥이를 키울 수 있게 된 건 남편 덕이에요. 남편이 오히려 저보다 살뜰히 챙겨요. 저는 아직 키우던 동물이 별나라에 간 경험이 없지만 남편은 있거든요. 그때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나오지 못해 지금도 애들을 먼저 보낼 생각에 가끔 울려고 해요. 이런 다정한 우리 남편은 매일 잘 때 팔베개를 해줬는데요. 이제는 제 머리가 무겁다고 꼬마귀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저는 안 해줘요. 사실 저 이것 때문에 조금 질투했어요. 다시 저에게 팔베개를 해줘야 할 텐데요. 저는 건강상의 문제로 3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을 다니면서 쉬고 있어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다가 집에 오면 아이들 정신없이 케어하고 다음 날을 위해 얼른 자야 했는데 오롯이 쉬면서 삼냥이들을 관찰하니 전엔 몰랐던 부분들을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수확은 꼬마귀가 먼저 와서 애교도 떨어준다면요. 시간이 전보다 여유 있어지면서 요즘은 고양이들 케이프를 직접 떠입히는데 취미가 생겼어요. 손은 많이 가지만 제가 직접 만든 케이프를 삼냥 각색으로 예쁘게 착용해주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자랑하는 게 요즘 제 낙이랍니다. 팔불출 집사맘 모두 이해하시죠? 주변 분들 반응도 꽤 괜찮아서 임시로 뜨개 상점도 오픈하게 되었어요. 인스타의 이름은 가득한 뜨개예요.
마음이 가득해지는 뜨개질이라는 뜻인데요. 사진과 영상으로만 봐오던 랜선 양이들이 제가 직접 만든 걸 착용하고 예쁘게 찍힌 걸 볼 땐 정말 짜릿해요. 우리 추추, 꼬막, 나루, 삼냥이들을 예뻐해 주시는 이모 삼촌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뜨개 상점도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구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꼬막이, 추추, 나루 집사님 예쁜 케이프 많이 만드셔서 많이 보여주세요. 세모집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모집에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